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후 마블 세계관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영화 이후 여러분이 기억해두셔야 할 현상 중 하나는 인커전입니다. 838 세계의 일루미나티는 타노스와 싸울 당시부터 인커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직역하자면 침범, 침입 등의 뜻을 갖고 있는 인커전은 두 우주가 충돌해 둘 중 하나만 살아남거나 양쪽 다 파괴하는 현상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대학살 수준의 이 현상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지른 838 닥터 스트레인지를 처형한 것인데, 여기서 인커전 현상의 발동 조건은 다크홀드 속 드림워킹이었습니다. 이후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616 스트레인지는 이미 멸망한 세상에서 616 세계에 있던 시체 스트레인지에게 드림워킹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완다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지만, 어쨌든 그가 드림워킹을 시도할 때 위치해 있던 멸망한 세계와 시체 스트레인지가 위치해 있던 616 세계는 인커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도루마무의 조카인 클레아가 함께 인커전을 막으러 가자 제안하는 것으로 봐선 616 닥스로 인해 인커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를 불러온 게 아주 닥터 스트레인지스럽지만, 이 현상은 마블에겐 굉장한 기회입니다. 잠시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2008년 아이언맨 때부터 MCU 세계관 속 아군으로 분류되는 모든 집단, 모든 히어로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등장하는 히어로들에겐 한결같은 "그럼 쟤네는 타노스랑 싸울 때 어디 있었는데? 라는 질문이 붙었는데, 2021년에 개봉한 MCU 영화들을 살펴보면 샹치와 텐링지의 전설의 경우 타노스와의 대규모 전투 때 샹치는 슈퍼히어로도 아니었고, 샹치 아버지는 누구의 편에서도 싸울 이유가 없었기에 당시 둘의 행적은 확인되었습니다. 이터널스의 경우 인간들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셀레스티얼 아리셴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타노스와의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이유가 밝혀졌는데, We were instructed not to interfere in any human conflicts unless deviants are involved. 문제는 마블이 향후 나올 작품들 속 신규 캐릭터들 혹은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처럼 대규모 집단의 히어로들에게도 이런 식의 변명을 매번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안이 멀티버스이고, 더 나아가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공개된 인커전이라는 현상인데, 마블 코믹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답게 인커전이라는 현상부터 그 결말까지 모두 코믹스 세상에선 이미 그려진 바 있습니다. 이를 간략한 버전으로 요약해드리자면, 만화 속 세상에도 멀티버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밝혀진 후, 하루는 블랙팬서가 하늘을 쳐다보던 중 또 하나의 지구가 점점 그가 살고 있는 지구와 물리적으로 충돌 직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만화책 세상 속 일루미나티 멤버들을 불러 모아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는 멀티버스 간의 충돌로 인해 두 세상이 함께 붕괴해버리는 인커전 현상이라는 게 밝혀졌고, 하필이면 이 인커전 현상이 벌어지는 중심점, 즉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멀티버스 너머의 모든 지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충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멀티버스의 동시다발적인 멸망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이었는데, 조사를 이어나가던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비욘더들이라는 해괴한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긴 건 오징어들처럼 생겼지만 이들은 우리가 영화 이터널스에서 봤던 신적인 존재 셀레스티얼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멀티버스의 셀레스티얼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죽이고 다닐 정도로 강한데, 생명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그들은 인커전으로 모든 멀티버스를 파괴하기로 결정했고, 인커전이 진행되던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게 지구 616과 지구 161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히어로들이 인커전을 막는 데 성공하는데, 문제는 인커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지구 616과 지구 1610이 부분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는 지구 1610 세상 속 스파이더맨이었던 마일즈 모랄레스가 지구 616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와 만나며 설명되는데, 마일즈가 살던 지구 1610은 사라졌지만 그가 기억하는 부모, 형제, 친구, 지인 등 원래 세계에 있던 배경과 설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구 616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커전의 영향과 결말을 다룬 마블 코믹스 시크릿 워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마치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까지의 여정이 마블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렛에 기반을 둔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도 마블 코믹스 시크릿 워즈를 활용해 타노스랑 싸울 때 뭐 했냐에 대한 설명도 쉽게 해결해주고, 새로운 히어로들의 합류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위한 기반 다지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작 속 핵심 설정들만을 따와서 영화화를 하는 만큼 원작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셔도 향후 MCU가 향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 MCU에선 로키가 시작한 시간전쟁과 이를 2023년 개봉 예정인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서 이어받을 예정인 앤트맨과 캉의 전쟁, 이터널스와 셀레스티얼들의 싸움, 캡틴 아메리카, 문나이트, 호크아이 등 지구 내부의 전투,
토르, 캡틴 마블의 우주에서의 싸움,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가 인커전을 막기 위해 떠난 멀티버스 전쟁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싸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 모두가 한번 모이는 대형 이벤트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형 이벤트는 31세기의 존재이자 드라마 로키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명칭을 썼으며 앞으로는 정복자 캉으로 불리게 될 이 인물과의 전투이거나 아예 두 멀티버스 출신의 슈퍼히어로 집단들끼리 인커전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될 시크릿 워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영화를 기점으로 마블의 미래에 대해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생겼는데 바로 진입장벽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블하면 진입장벽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붙어있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블에 관심 없는 분들도 캡틴 아메리카가 누군지, 아이언맨이 누군지, 심지어 악당인 타노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케이트 비숍 아세요? 정복자 캉 아세요? 하면 마블인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상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재 MCU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온 영화만 28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6개로 무려 한 개의 유니버스 안에 작품이 34개가 나온 상황에 진입장벽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장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영화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관객과 제작자 모두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나마도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인기 히어로 타이틀을 달고 있던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지, 최근 데뷔한 히어로들이나 인기의 척도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진입장벽까지 생겨버리면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블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최근 공개된 문나이트와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나이트도 물론 자세히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MCU와의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선 오직 주인공들에게만 집중한 이야기로 덕분에 마블 팬이 아닌 분들도 전혀 부담없이 볼 수 있었고, 팬들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신규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고로 개별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작한 다음 빌드업에 필요한 요소는 조금씩 쌓는 배와 배꼽의 비율 정도인 98대 2 정도로 영화와 떡밥의 비율을 맞추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세계 최고 제작자들이 모여있는 마블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On your left. Avengers! Assemble. 오늘의 마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